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쌍끌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개선된 수급, 회복되는 심리입니다. 오, 기대 가져봐도 될까요?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점검 받아볼 거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물가지표 갖고 설왕설래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예상보다는 좀 살짝 밑돌았는데 뭐 그런 얘기 분위기가 나오다가 그래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절대 수치는 그렇죠. 높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3대 지수가 모두 음봉 마감이 되는 대장초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뭐 애플 얘기도 뭐좀 영향을 미쳤고요. 참고로 그 파월 의장이 입만 열었다면 하는 얘기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근데 언제까지 일시적이냐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IB들은 그 일시적인 게 해소되는 게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예, 그 정도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YOY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물가가 지금 뭐 중고차 가격도 이제는 좀 꺾인 게 좀 확연히 좀 드러나고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는데 숫자로 이렇게 절대 수치가 확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도 앞으로 물가 지표 볼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한 쪽들이 그래도 많이 내렸어요. 다우운송 지수가 1% 넘게 내렸고, 러셀 2000 지수도 1.4%,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비교적 약보합으로 선방을 했는데 어제 뉴욕 증시 특징을 보면은 하락 종목이 어느 지수를 보든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급락한 종목보다는 많은 종목들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예를 들어서 다우 30 종목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딱 3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종목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 보면은 모더나 정도만 한 2% 올랐고, 빅테크주는 대체로 약세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2%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애플도 1% 빠졌고, 금융주 약세가 특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JP모건이 1.8%, 그리고 월트 디즈니도 1.4%, 보잉이 1.4% 이렇게 빠졌습니다. 유가하고 달러 인덱스는 보합세였고요. 글쎄요, 뭐 국채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 넘게 떨어지면서 나흘 만에 1.2%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별로 그 좋은 시그널 같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는 이거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일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제마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제 정제마진이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5달러 20센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8월 월 평균 기준으로 3달러 20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0%가 폭등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잘 나오지 않는 현상이고, 이 수치가 그 5.2달러에 5달러 20센트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19년 10월 이후 최고고요. 보통 정제마진이 그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는 돼야지 그 손익분기점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5달러가 넘어갔죠. 이거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근데 어제 정유주는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이는데요. 이 정제마진이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7월 달에 유가 100달러 간다 막 떠들면서 막 유가가 막 올라가는데 정제마진은 1달러, 2달러대로 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라간 이유가 그전에도 휘발유 마진은 개선이 됐었는데 항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경유 마진이 개선이 안 됐었거든요. 이 부분이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유주 실적은 상반기에는 그래도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재고 관련 평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반기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유가라는 건 어찌합니까? 또 7월 달에는 뭐 100달러 간다고 막 다 전망들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정제마진이 이렇게 개선됐다는 얘기는 정유주에는 굉장한 그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별로 못 올랐는데, 그래서 뭐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요즘 배터리랑 엮여 있어서 맞습니다. 정유주를 진짜 본다면 S-오일 보는 전략? 오리지널 정유주인데, 근데 또 이제 SO일은 휘발유 관련 비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반영이 됐던 게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경유하고 항공유 올라오는 게 또 이게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정제마진이 이렇게 급등을 했나요? 체크해 주셨고요.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뭐 외국인 기관이 그 순매수 1등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너무 열심히 사고 있고 반갑습니다. 빨리 8만 전자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수급이 뭐 같이 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SK 하이닉스도 4흘 연속, 그다음에 기아는 이틀 연속 사고 있고요. 대한항공, 크래프톤, 삼성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2차 전지를 열심히 사는데
기관은 일단 좀 파는데 외국인이 조금 더 힘이 세요. 좀 그런 모습이고 상하 프론테크,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펄어비스는 기관 사고 외국인 팔고 이런 양상이었는데 모처럼 아주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많이 빠졌죠, 펄어비스도.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특이하게도 금융 투자가 지금 1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 정도가 특징 주고 이 중에서 대장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연기 건물 중심으로 해서 최근 4월 동안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외국인 매매가 상당히 좀 헷갈렸는데요. 개장 초반에 오전에는 막 사다가 막 올라가니까 오후에는 한번 때렸다가 막판에 매수세가 확 다시 들어와갖고 좀 그 막판에 좀 종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런 좀 특징적으로 보였고요. 뭐 그 삼성 엔지니어링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뭐 1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상반기 회사에서 제시한 영업이익 목표치의 68%를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안 늘어났는데 이익이 확 늘어났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고수익 사입으로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했고 자동화 공정 이쪽을 적극 도입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무려 9%입니다. 뭐 건설사 보통 4, 5% 나오는데 9%면 상당히 큰 거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실적은 어떨 것이냐? 앞으로도 좋아요. 왜냐면은 수주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수주 잔고를 보면은 16조 원이 넘어가는데 작년 기준 매출액의 2.5배 수준이고요. 지금 올해도 지금 대형 수주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가 상반기에만 3조 원이 넘어가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 종목도 저 유가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이 있고 뭐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실적이 좋다. 그리고 수주도 좋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급 대장주 삼성 엔지니어링 찍고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기대를 갖게 만드는 키워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 게 외국인이 왜 파나를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원인을 봤는데 되짚어서 그러면 어제 그제는 왜 샀나를 좀 그 배경을 짚어보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만기 끝나고 외국인 돌아오지 않을 거랬는데 금요일 날 5천억 넘게 팔면서 얘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그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뭘 샀는지는 일단 삼성전자 산 건 알죠? 많이 외국인이. 근데 그러면은 지난주에 팔았던 종목들 왜 파는지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종목들은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수목금 외국인이 나흘 연속 팔았는데 제일 많이 팔았던 종목이 카카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근데 그 네이버, 크래프톤, NC소프트인데 두 가지 이슈죠. 그러니까 NC소프트는 뭐 신작에 대한 그 쇼크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 노이즈고 오버행 이슈, 소위 이제 보호 예수 기간 락업 물량 끝난 물량 나오는 거, 그리고 플랫폼 규제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악재를 볼 수 있는데 예. 지난주에 카카오뱅크는 하루에 일평균 1,800억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카카오뱅크도 1,100억을 팔았는데 이 중에는 오버행 이슈된 종목들은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은 지금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카카오도 어저께 그 장중에는 그렇게 매물이 안 나왔었는데 오후 되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주가를 마이너스 4%에서 보합권으로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그 양봉으로 마감을 시켰다는 거. 그래서 어제 매물은 그 다시 좀 나왔지만 어쨌든 이 매물은 좀 한시적인 매물이고 또 포탈주는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를 촉발할 요인은 많이 줄어들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는데 거기다가 조금 부담되는 요인이 있어요. 어제 전체 그 외국인 순매수 규모보다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제 좀 변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런 시장이면은 우리가 굉장히 나쁜 시장으로 봐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다른 내 종목은 빠지고 막 이런 양상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양상은 그렇지 않고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났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냐? 기관이 더 세게 샀는데 기관은 삼성전자도 샀지만 뭐 거의 어제 그 섬유유복 빼고는 모든 업종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전기전자도 샀고 어제 금융주도 샀고 서비스, 운수창고, 유통, 운수장비, 뭐 은행, 철강 뭐 이런 종목 업종들을 골고루 샀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이 일시적인 어떤 그 포탈 규제라든지 또 그 오버행 이슈라든지 여기에 따른 매물 출회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외국인이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막 계속 사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분위기상 보면은 외국인도 막 열심히 사주고 환율이 한 뭐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1,170원. 지금 환율 차트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좀 멉니다. 그래서 환율이 돌아선다면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 전환되느냐? 그거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락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일단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주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매도를 촉발시켰던 두 가지 요인은 이제는 약해지고 있다. 적어도 공격적인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는 조금은 낮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뭐 싸게 사준다면은 이 섹터도 가고 저 섹터도 가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종목별로는 여전히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어제 심리가 딱 살아나면서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냐면은 위드 코로나주가 제일 먼저 올라와요. 물론 계기가 됐던 거는 하나투어가 10월부터 이제 전 직원 정상 근무한다 그러니까 야 진짜 위드 코로나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여행주도 쫙 올라오니까 항공주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 극장주도 올라가고 카지노도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등락률에 보면은 뭐 하나투어가 장중에 10% 넘게 올랐었고 뭐 모두투어도 5% 넘게 올랐고 뭐 이런 양상인데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주에 대해서는 지난주 월요일 날 자세하게 뭐 종목들 정리를 했었잖아요. 요 종목만 보면 된다. 다시 뭐 복귀해드리면은 여행주 중에서는 하나투어, 그다음에 극장에서는 CJ CGV, 그다음에 카지노 중에서는 강원랜드는 어제도 별로 못 올랐어요. 저는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 이런 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구조 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한항공은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강원랜드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고 하나투어도 회사 구조 조정, 업계 구조 조정이 다 돼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저는 10월까지 계속 유망한 쪽으로 보고 있고 눌림목 공략 계속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 마진 관련해서 정유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유주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2차 전지는 뭐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한 번 올라가면 겁나게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매매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월요일 오후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2차 전지는 호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거였잖아요. 개별 종목은 근데 너무 어지러워서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ETF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비롯해서 리튬 관련해서도 ETF가 있고요. ETF 잘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연기금이 계속 사는 종목들은 이게 뭔가 좀 시세가 나거든요. 지금 시세가 얼마 한참 됐죠. 더전비지온 제가 이제 ERP 국내 최강자고 살짝 위드 코로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 많이 올랐죠. 근데 변화 없이 연기금이 사고 있고 그래서 어제 열심히 종목을 찾다 보니까 연기금이 최근에 막 사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이냐면 CJ예요. CJ는 CJ? 지주사 CJ요? 지주사 CJ. 그러니까 뭐 CGV도 갖고 있고 뭐 제일제당 CJ ENM 실적 잘 나오고 있는 데다가 CGV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올리브영도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살짝 위드 코로나. 완전히 위드 코로나 아닌데 자회사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연기금이 엄청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기금 매수 종목, 이런 종목 정도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런 종목 정도는 개별적으로 좀 접근해도 심리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 투자는 거의 이제 단기 대응이지만 연기금은 긴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기 꾸준히 사는 때문에. 종목은 결국 시세 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더존 비존과 CJ 수급 상황 체크해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